이 집은 완벽했다. 돈, 질서, 그리고 침묵까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감정, 아무도 막지 못할 선택,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순간. 오늘 그 집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회장님의 집은 언제나 고요했다. 넓은 저택은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의 공기마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듯 차분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이 집에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 가정부였다. 그녀는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주방에서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물이 끓고, 식탁 위에는 계절에 맞는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회장님의 옷은 주름 하나 없이 준비되어 있었고, 서재의 책들은 늘 같은 각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고, 쓸데없는 감정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한 존재감이 있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유능한 직원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사람, 말없이도 자신의 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님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가정부가 컵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예의도 존중도 아닌 어딘가 깊고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그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조금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이전에는 없던 변화였다. 회장님은 대답을 하면서도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선을 지켜야 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그 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늘 혼자시네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외로움과 기다림과 그리고 감춰진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였지만 회장님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가정부는 여전히 조용했고 일은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다. 식탁에 음식을 놓을 때, 컵을 건넬 때 그녀의 손길은 조금 더 천천히 머물렀고 시선은 짧게라도 회장님을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법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회장님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힘든 일은 없습니까? 짧고 건조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평소와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가정부는 잠시 놀란 듯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 회장님은 그걸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부터였다. 날씨 이야기, 식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것은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정부는 점점 더 말을 하기 시작했고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회장님 역시 변해갔다. 이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그저 휴식을 취하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시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예전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가정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길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자신처럼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다. 두 사람 사이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관계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연인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니었다.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고 말없이도 감정을 읽어주는 존재. 회장님은 그 관계가 편안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은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은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더 이상 완전히 혼자의 공간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이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회장님이 피곤한 날이면 가정부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그녀가 지쳐 보이는 날이면 회장님은 괜히 식사를 늦추며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곤 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집안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회장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가정부는 주방에서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가정부가 물컵을 들고 회장님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멈췄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피할 수 없는 이미 많은 것이 쌓여버린 눈빛이었다. 회장님은 순간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왜 항상 혼자 계십니까? 이미 한 번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질문에는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어버렸다. 가정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제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회장님은 그 순간 명확하게 느꼈다. 이 관계는 이미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관계를 멈추기에는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다. 가정부는 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멈출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말은 줄어들었고 시선은 길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긴장이 자리 잡았다. 회장님은 알고 있었다. 이 상태로는 결국 무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부 역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용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이 깊이 쌓여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말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가정부는 예전처럼 일을 했지만 이제는 회장님의 움직임 하나에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따라갔다.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이 관계는 이미 단순한 고용 관계를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관계로 정의할 수도 없었다. 그 애매함이 두 사람을 더 깊이 묶어두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은 평소보다 늦게 식탁에 앉았다. 가정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접시를 내려놓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불편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순간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단순한 퇴사가 아니었다.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미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회장님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호했다. 가정부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선을 긋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붙잡는 말이었다. 가정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은 다시 같은 공간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깊이 묻어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서로를 피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의식하게 되었다. 식탁에서의 거리,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짧은 눈빛 하나까지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회장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했다. 이 집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도 있었다. 그녀가 떠나면 이 집은 다시 완전히 혼자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그 공허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아니, 선택을 미뤘다. 가정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깊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 상태는 결국 또 다른 변화를 부르게 된다. 누군가가 이 균형을 깨기 전까지는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어느 날 회장님은 새로운 기사를 드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외부 일정이 많아졌고 기존 기사로는 감당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30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키가 크고 인상이 단정했으며 말투는 공손했고 눈치가 빨랐다. 첫 인상부터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회장님은 그를 잠시 지켜보다가 바로 채용을 결정했다. 성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 짧은 말이 그의 시작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집안은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다. 기사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가정부와는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기사가 주방 근처를 지나가다 가정부와 마주쳤다. 식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짧은 말이었다. 가정부는 잠시 멈칫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도움을 제안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사는 밝은 사람이었다. 짧은 말에도 웃음이 있었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움직였다. 가정부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경계심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며칠이 지나고 둘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다. 날씨 이야기, 식재료 이야기, 외부 일정 이야기. 그러나 그 대화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가정부는 어느 순간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웃음은 회장님 앞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던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역시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녀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 표정, 조용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시선에 들어왔다. 그 변화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회장님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대화, 가벼운 웃음, 스쳐 지나가는 시선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두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이 집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결국 더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흐름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조용했고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얽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가정부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시선이 더 이상 회장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기사가 집 안에 들어오는 시간, 그의 발걸음 소리, 짧게 스치는 순간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것은 의식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회장님이 외부 일정으로 집을 비운 날, 집 안에는 가정부와 기사 둘만 남아 있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다. 조용한 거실, 햇빛이 길게 들어오는 창가,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시간. 기사는 차량 점검을 마치고 들어왔고 가정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기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왔다. 오늘 조용하네요. 그는 가볍게 말을 건넸다.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금 더 말을 이어갔다. 여기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어딘가 익숙한 말이었다. 가정부는 순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기사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다. 기사는 그 표정을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주 짧은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평범하지 않았다. 기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가정부 역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다.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이상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시선은 숨기지 못했다. 가정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해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기사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괜히 주방에 머무는 일이 늘었고 불필요한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다. 기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 흐름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역시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회장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공기의 온도가 달랐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가정부의 시선, 기사의 태도, 그 사이의 거리,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이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깨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부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 기사의 눈빛이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섰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상황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가정부에게 말했다. 오늘은 일정이 많습니다. 잠시 후 기사가 들어왔다. 회장님은 그를 바라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 하루 집 안일도 좀 도와주게. 그 말은 단순한 지시처럼 들렸지만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가정부와 기사를 같은 공간에 오래 두겠다는 것. 가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의도적으로 기사를 집 안으로 더 끌어들였다. 외부 업무를 줄이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겼다. 서류 정리, 간단한 물건 이동, 작은 심부름까지. 그 결과 가정부와 기사가 마주치는 시간은 급격히 늘어났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짧은 대화, 가벼운 눈빛,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거리. 그 모든 것을 회장님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은 일부러 늦게 들어왔다. 집 안에는 가정부와 기사 둘만 남아 있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다. 가정부와 기사는 순간 놀란 듯 멈췄지만 곧 평소처럼 돌아갔다. 회장님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혼자 생각했다. 이 상황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잠시 후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대로 둔다. 그 선택은 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결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회장님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일부러 외출 시간을 늘리고 집을 비우는 날을 늘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사에게 말했다. 집 잘 부탁하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가정부는 그 변화를 느꼈다. 회장님이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기사 역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역시 선택을 하지 않았다. 흐름에 맡겼다. 그렇게 세 사람은 이상한 균형 속에 들어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태.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형은 결국 더 큰 사건을 향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상한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의 상태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가정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지방 일정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다. 집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가정부와 기사. 이제는 익숙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조용한 집안,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가정부는 거실에 서 있었고 기사는 창가 쪽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필요 없는 상태였다. 가정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호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지금의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기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보다 결심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가정부는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퇴사가 아니었다. 이 집, 이 관계, 이 상황,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의미였다. 기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다. 혼자 가실 겁니까? 짧은 질문이었다. 가정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선택은 끝났다.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떠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 가정부는 알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단단해졌다. 기사는 점점 더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책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졌다. 돈이 필요합니다. 기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던 현실이었다. 가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이미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선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순간 이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회장님이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가정부와 기사는 서로 말을 아끼면서도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기사는 조심스러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둘이 함께 나갈 방법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다가왔다. 살 곳, 생활비, 시작할 기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가정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집에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회장님의 돈.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구조를 알고 있었다. 금고의 위치, 서류의 흐름, 출입 시간과 관리 방식까지. 그녀에게는 가능한 선택이었다. 기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선을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이미 둘은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가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확인했다. 회장님의 외출 시간, 집안의 동선, 금고가 열리는 시간. 모든 것을 하나씩 맞춰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회장님 역시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정부의 미묘한 변화, 기사의 긴장된 표정,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의 표정은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어딘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다.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집을 비우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두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결정적인 날, 회장님이 지방으로 떠난 날이었다. 집안에는 가정부와 기사 둘만 남았다. 두 사람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가정부는 조용히 금고 앞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번호를 누르는 순간 짧은 기계음이 울렸다. 그리고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기사는 숨을 삼켰다. 이걸 다 가져갈 겁니까? 가정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필요한 만큼만. 하지만 그 기준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멈췄다. 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가정부 역시 손을 멈췄다. 조용한 집안,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하지. 회장님이었다. 두 사람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세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드러나 버렸다. 금고 앞에 선 두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회장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가정부 역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회장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집안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는 금고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놀랍게도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지친 듯한 표정이었다. 생각보다 늦었군. 그 한마디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이 시작될 때부터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가져가게. 조용한 목소리였다. 기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필요해서 하는 일 아닌가. 그 말은 허락이었다. 가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차피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까.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단순한 사실이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나고 있었다. 기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막지 않으십니까?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막는다고 남겠나? 그 한마디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뒤였다. 기사는 조용히 돈을 챙겼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가정부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회장님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끝이라는 감정만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집을 나섰다. 그 순간 이 집의 모든 시간도 함께 끝나버린 듯했다. 잠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처음과 같은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고요함이었다. 회장님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금고를 닫았다. 텅 빈 공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사람은 남지 않는군.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넓은 집 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완벽했던 질서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고요한 공허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다시는 같은 이야기가 흐르지 않았다.